30년 전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한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잊은 사람들과 그 아이를 잃은 사람들, 그들의 죄와 운명이 지금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대저택의 정원 위로 내려앉는다. 검은 우산이 오가는 가운데 화려한 생일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성그룹 회장 한도연 회장님, 팔순 축하드립니다. 태준아, 내 동생들은 다 왔는데 넌 왜 며느리와 따로 오느냐? 아버지, 미정은 요즘 좀 예민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자고 해서요. 아직도 그 아이 일 때문이냐?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때 고급 구두 소리가 들리며 첫째 며느리 윤미정 50대 중반이 등장한다. 단정한 외모 뒤로 차가운 기운이 흐른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손님 맞이하느라 늦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내 눈엔 내가 그날의 그 모습이야. 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술잔을 들어 올린다. 오늘은 내 생일이지만 한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내 손자 한지호. 그 아이를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순간 파티장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미정은 잔을 놓으며 낮게 중얼거린다.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없다고요. 회장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든다. 아기의 미소,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젊은 미정과 태준. 사진 가장자리가 세월에 닳아있다. 그날 내가 사라진 그 길. 아직도 내 꿈에 나타난단다. 지호야, 넌 정말 떠난 거니? 비에 젖은 창밖에서 번개가 치고 회장의 눈빛이 흔들린다. 서재 문틈으로 미정이 몰래 엿보고 있다. 그만하세요, 아버님. 그 아이가 돌아오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직원들이 분주히 오간다. 면접 대기실 한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청년 강연우 30가 앉아 있다. 서류를 정리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이 회사, 왠지 낯설지가 않네. 처음 오는 곳인데 묘하게 익숙해. 면접관이 이름을 부른다. 강현우 씨, 들어오세요. 임원진 3명이 앉아 있고 중앙에는 노련한 인사 담당 전무가 있다. 현우는 침착하게 앉는다. 이력서 보니 부모 정보가 없네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기억나는 건 이름을 지어주신 수녀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군요. 회장님 젊었을 때 사진이랑 아주 닮았네요. 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인다. 그 미소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이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회장의 전속 비서가 그를 스치며 지나간다. 비서의 눈빛이 놀란다. 저 눈빛 회장님 젊었을 때랑 똑같아. 비서가 급히 회장에게 보고한다. 회장님, 오늘 자회사 면접에 아주 이상한 청년이 왔습니다. 이름은 강현우. 그런데 회장님 젊었을 때와 너무 닮았습니다. 회장은 순간 펜을 떨어뜨린다. 강현우? 현우 지호의 어릴 적 이름도 지현우였지. 그의 손이 떨린다. 눈가에 희미한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번진다. 그 아이를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비가 다시 내린다. 현우는 건물 앞에서 하늘을 바라본다. 이상하지. 이 회사에 들어오면 무언가 바뀔 것 같았다. 그게 운명일까? 그의 눈동자에 번개가 비친다. 그리고 동시에 회장의 검은 리무진이 멀리서 천천히 다가온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잊힌 이름, 묻힌 진실, 숨겨진 피의 향기. 그리고 이제 운명은 다시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려 한다. 피는 결코 속일 수 없다. 회장 한도연은 서류 위에 놓인 한 장의 면접 명단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간단한 이력. 그러나 사진을 보는 순간 회장의 손이 멈춘다. 그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린다.
이 눈빛, 이 미소 마치 내 손자, 지호 같구나. 비서는 조심스레 묻는다. 회장님, 혹시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래. 당장 이 청년을 내일 내 방으로 부르게.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댄다. 눈을 감으며 오래된 기억이 스친다. 할아버지, 커서 저도 회장님처럼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지호는 한성의 피야. 누구보다 강하게 자라야 한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한순간의 비명과 울음소리. 윤미정의 절규 지호야. 지호 어디 있니? 폭우가 쏟아지던 날, 그리고 아이의 흔적이 사라진 그날. 현우는 긴장된 얼굴로 회장실 앞에 서 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준다.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원하십니다. 들어가세요.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연다. 넓은 회장실 안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그 가운데 어린 시절의 한지호가 회장의 품에 안겨 있다. 현우의 눈이 사진에 머문다. 어딘가 묘하게 낯익은 얼굴. 그 사진이 눈에 들어오나? 내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저 아이는 내 손자였다. 30년 전 사고로 죽은 줄 알았지. 하지만 아직 나는 믿지 않는다. 회장은 현우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현우 씨, 부모님에 대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나? 어릴 적 강가 근처에서 구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회장은 순간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쥔다. 비서는 놀라며 물컵을 내민다. 괜찮다, 괜찮아.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혹시 지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 조심스럽게 지호요? 이상하네요.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뭔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회장은 그 말에 손을 덮으며 눈가가 젖는다. 회장 속으로 이건 우연이 아니야. 윤미정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어제 면접 보러 온 강현우라는 청년 회장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직접? 예, 회장님이 그를 매우 눈여겨보셨다고.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는 이미 그날 강에 떨어져 죽었잖아. 그녀는 급히 남편 한태준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 회장님이 그 청년을 만나셨대요. 혹시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정아. 지호는 죽었어. 그 얘기 꺼내지 마. 또 회장님 심장 약하게 하시겠어.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태준의 표정도 흔들린다. 그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다. 비가 다시 부슬부슬 내린다. 회장실을 나온 현우는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이상하다. 처음 만난 분인데 마치 오래전에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는 순간 한 여성이 다가온다. 윤미정이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 당신 강현우 씨죠? 네, 그런데요. 좋은 충고 하나 할게요. 한성그룹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한다. 이 회사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마치 오래된 죄가 다시 들춰지는 듯한 표정.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한다. 조용히 그 청년의 DNA를 조사해보게. 예, 회장님. 하지만 가족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진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내 피를 찾는 일이다. 회장은 사진을 다시 꺼내 바라본다.
사진 속 아기의 미소와 오늘 만난 현우의 미소가 완벽히 겹친다. 30년 전 사라진 피가 이제 나를 다시 찾아온다. 허름한 방, 벽에는 면접 합격 문자 한 통이 뜬 휴대폰. 현우는 잠 못 이루고 앉아 있다. 책상 위엔 낡은 목걸이 하나. 십자가 펜던트 안에는 지자가 새겨져 있다. 이름도 모르던 내 과거. 이 목걸이만 내 전부였는데. 그는 목걸이를 바라보다 문득 눈을 감는다. 그때 머릿속에 번쩍. 지호야. 여성의 절규가 스쳐 지나간다. 누구지? 방금 누구의 목소리지? 회장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운명은 돌아오는 법이지. 피는 결코 속일 수 없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새벽 하늘은 어두우면서도 희미한 빛을 품고 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처럼 30년 전 멈춘 시간, 그리고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인연. 진실은 숨길 수 있지만 피는 결코 숨을 수 없다. 그날 잃어버린 한 아이, 이제 운명처럼 다시 그 문을 두드린다. 비서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움직인다. 연구실 안 불빛은 희미하고 공기는 무겁다.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넨다.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샘플 분석 완료되었습니다. 비서는 봉투를 받아 손에 꼭 쥔다. 작은 종이 하나가 봉투 속에서 흔들린다. 거기엔 단 한 줄의 문장. 유전자 일치율 99.97%. 비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는 곧바로 엘리베이터에 올라 회장실로 향한다. 회장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조용히 들어온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든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다. 비서는 봉투를 내민다. 회장이 봉투를 열자 그 종이 위 문장 하나가 그를 멈추게 한다. 한도현, 강현우. 유전자 일치율 99.97%. 회장은 손끝을 떨며 종이를 쥔다. 눈동자에 서서히 눈물이 차오른다. 회장 속으로 떨리는 목소리. 지호야,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낀다. 긴 세월의 기다림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세상은 날 속였지만 운명은 내 피를 돌려줬구나. 회장은 비서를 불러 지시한다. 오늘 오후 강현우 씨를 다시 내 방으로 부르게. 이번엔 모든 걸 직접 말하겠다. 비서는 잠시 머뭇거린다. 회장님, 이 소식이 퍼지면 가족들이 크게 동요할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감췄든 진실은 이제 숨길 수 없어. 두 사람은 초조하게 앉아 있다. 미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본다. 당신 아버님이 그 청년을 또 부른대요. 무슨 이유겠어요? 분명히 알아챈 거예요. 조용히 해.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면 오히려 수상해진다. 당신은 늘 그래요. 그날도 내가 지호를 찾자고 할 때 그냥 있자고 했잖아요. 그게 당신 방식이에요? 그만해, 미정. 그 일은 이미 끝났어. 그날 우리가 선택한 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어. 순간 미정은 눈을 부릅뜬다. 지키기 위해 버린 거라고요? 그 아이는 내 품에서 사라졌어요. 그날의 비가 아직도 내 꿈에 젖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공기가 흐른다. 현우가 초대받아 회장실로 들어온다. 회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본다. 탁자 위엔 서류 봉투가 놓여 있다. 현우 씨, 내겐 오늘 평생 기다린 답이 왔소. 답이라니요? 회장은 봉투를 열고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놓는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요. 그리고 여기에 적힌 이름은 당신과 나요. 현우는 종이를 바라본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 감정이 북받쳐. 내가 내 손자다. 30년 전 강가에서 사라졌던 한지호. 너야, 현우야. 현우는 숨이 멎은 듯 굳어버린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저한테 가족은 없어요. 없었던 게 아니야. 누군가 널 그렇게 만든 거야. 회장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현우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의 온기 속에서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 사람의 눈빛,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날 기다린 눈빛처럼.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미정.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안 돼. 그 아이가 돌아오면 우린 다 끝장이야. 그녀는 복도를 떠나며 급히 전화를 건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DNA 결과를 봤어요. 그 아이가 진짜야. 태준 목소리 떨리며. 뭐라고? 진짜 지호라고? 이대로 두면 우린 다 무너져요. 지분도 자리도 모든 게. 잠깐. 아버님이 공식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회장은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현우에게 말한다. 이제 넌 내 옆에 있어야 한다. 모든 걸 하나씩 되찾게 해주마.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정말 저를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피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30년 동안 이름조차 몰랐던 내 가족. 이제야 돌아온 걸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다. 회장은 담담하게 말을 꺼낸다. 오늘 너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30년 전 사라졌던 내 손자 지호가 돌아왔다. 순간 식탁 위 숟가락이 떨어진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에게 쏠린다. 윤미정은 손을 꽉 쥐고 얼굴이 굳어 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다. DNA가 일치했다. 아버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죽지 않았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작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 이제는 밝혀야겠지. 윤미정의 눈이 흔들린다. 그녀의 손 아래 떨어지는 물컵. 유리 파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고조된다. 회장은 서재에서 조용히 창밖을 본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춘다. 세상은 모든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지만 피는 결국 흘러나오는 법이다. 그 피가 돌아왔고 이제 이 집안의 어둠도 함께 드러날 것이다. 현우가 저택 정원에서 홀로 선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목걸이를 꺼내준다. 그 안에 글자지 어린 시절의 단서. 그의 눈동자가 굳어진다. 멀리서 윤미정이 그를 바라본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힌다. 저 여인. 이상하게 눈빛이 낯설지 않다. 왜일까? 그날의 기억 속 나를 울리던 여인의 목소리가 저 사람이었나? 윤미정의 표정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다. 지호야. 이젠 제발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 나레이션 마무리. 30년의 침묵 끝에 드러난 피의 진실. 하지만 그 피를 감싸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죄였다. 진실은 돌아왔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탁자 위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다. DNA 검사 결과. 회장은 손끝을 떨며 봉투를 잡는다. 그의 옆에는 비서가 조심스레 서 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직접 여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열겠다.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쉰다. 그의 손끝이 봉투를 찢는 순간 조용하던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천천히 눈으로 읽는다. 그리고 굳어버린다. 회장님 결과가 회장 떨리는 목소리로 일치율 99.8%. 서류를 떨어뜨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맞다, 내 손자 지호가 돌아왔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 장남 한태준, 며느리 윤미정,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연다. 오늘부로 강현우 씨를 정식 직원으로 임명하겠다. 아니, 그 전에 한 가지 알릴 게 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옮긴다. 모두의 눈이 집중된다. 그 청년은 내 손자다. 30년 전 잃어버린 지호다. 회의실이 술렁인다. 사람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혼란이 번진다. 태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지호일 수 있습니까? 지호는 이미 죽지 않았다. 내 눈으로, 그리고 과학이 증명했다. 태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미정은 고개를 숙인다. 그녀의 손끝이 떨린다. 이럴 리가 없어. 그날 분명 태준은 분노를 억누르며 아내를 바라본다. 당신 그날 말했지. 지호가 강가 근처에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정확히 봤어?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도 혼란스러웠어요. 혼란? 당신의 혼란 때문에 내 아들이 3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단 말이야? 미정은 눈물을 글썽인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다. 그날 사실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다. 목이 메어버린다. 말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다. 그날 나는 잠시 지호를 데리고 차에 올랐어요. 당신이랑 싸운 뒤라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너무 세차게 와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차가 미끄러져서 강가에 부딪혔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지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이를 찾지도 않고 그냥 도망친 거야? 난 그날 이후로 지옥 같았어요. 매일 꿈에 나왔어요. 지호가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그녀는 무너져 울고 태주는 허공을 바라본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우리가 그 긴 세월 동안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다. 들었어? 그 신입 회장 손자래. 헉, 진짜? 그래서 회장님이 그렇게 챙겼구나. 근데 장남 쪽이 가만히 있겠어? 후계구도 난리 나겠네. 카메라는 멀리서 현우의 모습을 비춘다. 그는 그런 소문을 모른 채 조용히 혼자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딘가 느껴지는 시선들, 속삭임들, 모두가 나를 낯선 눈으로 본다. 내가 정말 이 집안의 사람이 맞을까? 현우야, 아니, 지호야. 많이 혼란스럽지? 솔직히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다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회장님의 손자라니 기억이 안 나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 피 안에 흐르는 게 바로 한성의 피라는 거다. 회장은 손을 내밀어 현우의 어깨를 잡는다. 너는 이제 이 집안의 일부야. 누가 뭐래도 말이다. 그 말에 현우의 눈이 붉어진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할아버지, 전 단지 제 과거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자리에 앉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법이지. 태주는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십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청년 하나가 갑자기 후계자로 인정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는 내 손자다. 이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럼 저는요? 저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피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그 아이에게 내어주시겠다는 겁니까?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태준아, 너는 나의 아들이자 한성의 기둥이다.
하지만 후계는 피가 정한다. 나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쥔다.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목소리는 떨린다. 아버지, 그 아이가 돌아온 순간 우리 가족은 무너질 겁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거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본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그의 손에는 낡은 목걸이가 쥐어져 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열린다. 윤미정이다. 현우 씨,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던진다. 미안해요. 현우가 놀란 듯 고개를 든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당신이 사라졌던 그날 나는 당신을 잃어버렸어요. 평생 그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현우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럼 당신이 미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요. 내가 그날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그럼 이제라도 우리 다시 가족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정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제발 그렇게 되길. 그 순간 문틈 사이로 태준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후회의 그림자. 회장은 정원에서 혼자 앉아 하늘을 본다. 30년의 세월이 흘러도 피는 잊지 않는다. 운명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를 만나게 하지.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지금, 이 집안은 이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어느새 세상은 이 소식으로 떠들썩해졌다. 잃어버린 피의 후손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한때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은 재벌가의 성벽을 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엔 모두가 놀라워했다. 기적 같다고, 운명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놀라움은 의심으로, 그리고 의심은 곧 두려움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진짜일까? 그 피가 정말 같은 걸까? 혹시 누군가가 꾸민 일은 아닐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이를 갈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어떤 진실보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됐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선이 부딪혔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뜻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사람 뭘 노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밤이 되면 대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몇몇의 방은 깨어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속삭임. 탁자 위에서 부딪히는 잔의 소리. 무언가가 꾸며지고 있었다. 그가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의 계획이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누군가는 정보를 모으고 누군가는 돈을 움직였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 무렵 회사 안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회의의 흐름이 달라졌다. 누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그 이름이 언급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의 존재만으로 이 거대한 기업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끌려오게 되었는지.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진실보다 먼저 다가온 건 욕망이었다. 그리고 그 욕망은 피보다 짙고 사랑보다 차가웠다. 한밤의 비밀 회의. 누군가는 조용히 명단을 꺼냈다. 그를 지워야 한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탐욕.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였다. 다음 날 그는 출근길에 묘한 낯선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의 감시, 누군가의 경계. 건물 안에서는 은밀한 문서들이 오갔고 그의 주변엔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진짜가 아니래. 그 DNA 결과도 조작됐다던데? 회장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후계자가 아니라 위로였대. 진실은 사라지고 소문만이 입에서 입으로 흘러갔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세상은 너무도 잔혹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피는 진실을 말하지만 사람은 거짓으로 그 피를 덮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는 누군가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대저택의 응접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오랜 침묵 끝에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다. 그를 후계자로 세우는 게 옳을까요? 그 질문 하나에 모든 시선이 동시에 흔들렸다. 누군가는 분노로 손을 쥐었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식어갔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단 한 가지, 피를 부정하진 마십시오. 그 말에 방 안은 고요해졌다. 누군가의 심장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짧은 통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계획은 내일 새벽이다. 그 순간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질 듯 끓어오르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정적. 그는 홀로 옥상 위에 섰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졌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진실은 절대 묻히지 않게 하겠다. 그의 다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날 이후로 누군가는 그를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를 믿기 시작했다. 피보다 진한 욕망의 싸움. 가문을 지키려는 자와 진실을 찾으려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완전히 밝히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조용한 새벽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욕망이 피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피가 욕망을 삼켜버릴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다가올 폭풍 속에서 밝혀질 것이다. 피는 진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욕망은 그 진실을 부정한다. 지금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단 하나, 피보다 진한 욕망의 전쟁.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사무실. 창밖 도시의 불빛은 흔들리고 그 안의 긴장감은 한층 더 날카롭다.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들. 누군가는 서류를 훑고 누군가는 컴퓨터 화면 속 숫자와 거래 내역을 분석한다. 소문과 불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회사 내부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각자의 욕망이 점점 모습을 드러낸다. 이대로 두면 자리를 잃는다.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낯선 전화가 울린다. 한쪽에서는 거래가 취소되고 다른 쪽에서는 계약서가 뜯겨진다. 회사 내부의 균형이 깨지고 이제 막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는 걸 모두가 느낀다. 한쪽에서는 속삭임이 들린다. 모든 서류를 확보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무게를 가지며 숨죽인 사람들을 압박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폭발의 시작이었다.
회의실. 조용히 시작된 회의는 곧 소리 없는 전쟁으로 변한다. 누군가는 분노를 억누르고 누군가는 속으로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한다. 한쪽에서 문서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이건 조작이었어? 아니, 증거가 다 있어. 그럼 이 회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눈앞에 있었다. 거대한 재무자료와 내부 비밀 문서들이 모두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이어진다. 누군가는 중요한 파일을 복사하고 누군가는 몰래 사진을 찍는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은 현실이 된다. 서류가 공개되고 숨겨진 이메일과 거래 내역이 드러난 순간 회의실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다. 이걸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야?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 그럼 그동안 우리가 뭘 한 거지? 속삭임이 분노로 변하고 분노는 곧 폭력적인 에너지로 바뀐다. 복도.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전화가 울리고 문서가 바닥에 흩어지며 혼돈의 파도가 밀려온다. 한쪽에서는 눈물과 절망이 섞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냉혹한 계산이 움직인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피를 따라갈 것인가,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그 결정의 순간 누군가는 배신을 택하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몸을 숨긴다. 저녁. 폭풍이 지난 뒤의 정적.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도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경계하고 모든 마음 속에는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누군가는 속삭인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편 창밖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그는 홀로 서 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한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올라설 것이다. 하지만 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순간 문득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다가오는 걸 느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한다. 모든 걸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진실이든 욕망이든. 서재. 책상 위에는 공개되지 않은 서류가 놓여 있다.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숨겨진 비밀, 감춰진 배신,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래들이 있었다. 한 손이 서류를 집어들고 조용히 불빛 아래 펼친다. 그 순간 카메라는 서류 속 글자를 비춘다. 눈에 띄는 단어들 배신, 조작, 거래, 진실. 마지막 장면.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의 야경. 불빛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 그림자는 짙다. 그는 바람을 맞으며 말한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진실을 찾으려는 자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음악이 고조된다. 화면은 천천히 어둡게 지며 잔잔한 긴장 속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진실이 폭발한 그 순간 욕망과 배신이 서로를 삼켰다. 하지만 피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은 다시 운명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사의 내부는 여전히 술렁인다. 폭발한 진실과 드러난 배신은 사람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두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 평정 속에서 숨겨진 동맹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무너진다. 선택을 잘해야 한다. 그 속삭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결국 회사 안팎의 판을 바꾸려는 움직임이었다. 먼저 은밀하게 모인 세력. 회의실 한쪽 구석, 그들은 자료를 펼쳐놓고 계획을 세운다. 서류에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거래 내역과 계약서, 그리고 누군가의 비밀 이메일이 담겨 있다. 이 정보로 판을 흔들 수 있다. 단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움직일 순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던 회사의 핵심은 서서히 자신들의 동맹을 찾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정보를 공유하고 누군가는 눈치 보며 관망한다.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피를 따를 것인가? 욕망을 따를 것인가? 각자의 속마음 속에서 갈등이 시작된다. 그 갈등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다시 판을 흔들게 된다. 첫 번째 움직임은 주가 조작이었다. 주식 거래가 몰래 이루어지고 외부 세력과 연계된 움직임이 감지된다. 회사 내부의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 숨겨진 동맹은 은밀하게 문서를 확보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린다. 이제 모든 게 맞물렸다. 폭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들은 계산된 침묵 속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다음 날 내부 회의.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그 속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다. 누군가는 작은 실수조차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뜨고 누군가는 조용히 다음 계획을 구상한다. 오늘이 기회다.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진다. 그 순간 문서가 공개된다. 예상치 못한 정보가 공개되자 회의실은 또다시 술렁인다. 이럴 수가. 그게 사실이라면 모두의 눈빛이 교차하며 판이 뒤집히는 순간임을 직감한다. 외부 세력과 내부 동맹이 동시에 움직인다. 한쪽에서는 증거와 서류가 흘러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거래와 계약이 뒤집힌다. 순식간에 회사의 균형이 무너지고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피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손을 잡을 것인가. 그 사이 숨겨진 동맹은 조용히 정보를 취합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린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진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잡는 것. 카메라는 천천히 문서 속 글자를 비춘다. 키워드 배신, 비밀 계약, 잠적, 동맹. 그 속에 숨겨진 힘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 밤, 대저택의 옥상에서 바람이 거세게 분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그 불빛 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된다. 판이 바뀌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 순간 전화가 울린다. 짧은 통화 속에서 들려오는 단호한 목소리. 계획대로 진행한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드러난다. 옥상에서 그는 바람을 맞으며 한참 동안 도시를 바라본다. 숨겨진 동맹, 드러나지 않은 세력, 그리고 뒤엉킨 욕망과 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충돌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대화, 서류가 펼쳐지는 소리, 누군가의 숨죽인 발걸음. 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린다. 숨겨진 동맹과 뒤집힌 판 속에서 진실은 누가 주게 될까? 그리고 누가 살아남게 될까? 바람 속에서 그의 결의가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폭풍만 남았다. 욕망과 피가 뒤섞인 숨겨진 동맹. 뒤집힌 판 위에서 진실과 권력의 균형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밤이 깊었다. 거대한 재벌가 저택과 사무실 주변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도시는 고요하지만 긴장감으로 숨이 막힐 듯하다. 숨겨진 동맹과 내부 세력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이제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된 채 폭풍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다. 첫 번째 움직임은 은밀하게 시작된다. 서류가 공개되고 이전에 숨겨진 이메일과 거래 기록이 화면에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의심과 두려움, 다른 쪽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터져나온다. 이건 계획된 배신이야. 증거가 이렇게 많다니. 그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 내부의 균형이 단숨에 흔들린다. 의심이 현실이 되고 숨겨진 욕망이 표면으로 떠오른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정적이다. 모두의 시선은 서로를 경계하며 교차한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폭풍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와 주장들이 쏟아진다.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긴 거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권력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따라갈 것인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숨겨진 배신과 욕망이 담겨 있다. 한쪽에서는 이미 준비된 반격이 시작된다. 숨겨진 동맹은 내부 자료를 활용해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뒤집고 주주와 외부 투자자들에게 보고한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의 편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 순식간에 권력의 균형이 뒤집힌다. 그 순간 일부는 혼란과 분노에 휩싸이고 다른 일부는 조용히 승리를 확인한다.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친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인다. 그 소리와 함께 내부의 혼돈도 최고조에 달한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배신을 택한다. 이제 누가 남고 누가 떠날 것인가?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모든 계획이 계산된 순간에 맞춰 실행된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 문서가 공개되고 숨겨진 계약과 증거가 드러나며 회사의 권력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누가 속임수에 속았는지. 폭풍 속에서 숨겨진 동맹의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배신자는 드러나고 진실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회사의 내부 구조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뒤덮인다. 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 말처럼 폭풍의 밤이 지나고 남은 자와 떠난 자가 명확히 갈리게 된다.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의 야경. 비는 그쳤지만 번개로 인해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모든 권력의 이동과 배신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한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만이 남는다. 이제 진짜 게임은 시작되었다. 음악이 고조되며 화면은 천천히 어둡게 전환된다. 잔잔한 긴장 속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폭풍의 밤, 배신과 반격 속에서 권력과 진실의 균형이 새롭게 재편되었다. 하지만 숨겨진 세력과 피의 연결은 여전히 다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새벽이 밝았다. 폭풍이 지나간 뒤 도시와 회사 내부에는 조용하지만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밤의 혼돈과 배신, 그리고 반격의 여운이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서류와 증거는 모두 드러났고 숨겨진 동맹과 내부 세력의 계산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선택뿐이다. 진실을 따를 것인가, 욕망을 따를 것인가. 거대한 회의실, 모든 사람의 눈빛이 한 곳에 집중된다. 말없이 펼쳐진 서류와 화면 속 자료들이 숨죽인 공간에 무게를 더한다. 누군가는 분노에 떨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이번 결정 하나가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한쪽에서는 마지막 증거가 공개된다. 숨겨진 이메일, 계약서, 거래 내역, 그리고 과거의 문서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속마음과 의도를 읽으려 한다. 모든 게 드러났다. 이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순간 회사 전체가 숨죽인다.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외부 세력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투자자와 주주들은 이미 정보를 확인했고
그들의 선택은 회사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내부에 숨겨진 동맹은 조용히 계산하며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한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정확히 움직여야 한다. 순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회의실 안 긴 침묵 속에서 결정적인 질문이 던져진다. 이제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 그 질문 하나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모든 감정이 폭발 직전으로 달한다. 숨겨진 배신과 반격, 욕망과 피해 싸움 속에서 진정한 선택만이 남았다. 바깥에서는 새벽빛이 도시를 밝히고 옥상 위에서 바람에 맞서는 그림자가 있다. 폭풍 후의 정적 속 그는 마지막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한다.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욕망이 아무리 강해도 피가 말하는 것을 거스를 수 없다. 그 순간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된다. 회사 내부의 권력, 외부의 시선, 그리고 숨겨진 동맹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최후의 결정을 향해 움직인다. 결정의 순간 모든 자료가 정리되고 모든 의심과 갈등이 드러난다. 한 번의 선택으로 후계자와 권력 그리고 진실이 확정된다. 이제 끝이다. 모든 음모와 배신 그리고 숨겨진 진실까지. 회의실은 정적에 잠기고 사람들은 숨죽여 기다린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과 욕망, 피의 균형이 완전히 정리된다.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의 새벽. 폭풍 후의 맑은 공기 속 모든 권력과 선택이 자리 잡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다짐한다. 진실은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 속에서 살아남는 것뿐이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화면은 천천히 어둡게 전환된다. 모든 음모와 반전이 마무리되며 최후의 결정을 향한 긴장감이 마지막까지 남는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배신과 욕망의 싸움이 끝났다. 그러나 피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선택한 자와 남은 자의 운명은 이제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침묵과 정적이 남았다. 한동안 흔들리던 권력의 균형이 이제 안정되고 모든 음모와 배신이 그 자취를 감춘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정적은 거짓된 평화일 뿐이었다. 숨겨진 진실과 욕망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끝난 건 아니다.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회사 내부 모든 서류와 증거는 정리되었지만 누군가가 은밀히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회의실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긴장과 계산이 남아 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과거의 배신과 반격을 경험한 자들은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그리고 더욱 신중하게 움직인다. 이번에는 누구도 속일 수 없다. 모든 선택이 곧 운명이 된다. 옥상, 새벽 바람 속에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폭풍 속에서 깨달은 진실이 마음속을 가득 채운다. 진실과 욕망, 피와 권력, 모든 것이 얽힌 이 싸움 속에서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가 다가오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바람 속에서 묘하게 미소를 머금는다. 예상치 못한 동맹이 나타날 수도 숨겨진 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 사무실 내부 전과 다른 평온함 속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전략을 계획하고 누군가는 이전의 실수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는다. 모든 것이 정리된 듯 보이지만 화면 속 문서와 메시지에는 여전히 남겨진 비밀이 존재한다. 숨겨진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세상은 다시 움직일 것이다. 카메라는 도시 전체를 천천히 훑는다. 야경과 새벽빛이 섞인 풍경 속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한다. 그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과거의 배신과 음모를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은 선택에 달렸다. 피보다 진한 욕망, 진실보다 강한 의지,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낼 미래. 마지막 장면. 옥상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 하늘은 여전히 구름으로 가득하지만 빛이 천천히 드러나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그는 천천히 말한다. 폭풍이 지나갔지만 나는 이제 나만의 길을 걷는다. 과거의 배신과 음모는 잊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내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음악이 고조되며 화면은 밝아진 도시와 함께 서서히 페이드 아웃된다. 잔잔한 여운 속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모든 배신과 음모가 지나간 자리, 남은 것은 선택과 의지,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진실과 욕망, 피와 권력이 얽힌 이 이야기 속에서 최후에 살아남는 자만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